네, 안녕하세요. 오늘 판매사 준비와 후속 관리를 강의를 맡은 샤론우즈 마스터 안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물을 주셨는데요. 올라와서 먹어야 되는데 올라오기 전에 다 긴장이 돼서 벌써 다 먹었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오토 판매사 강의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사장님들 잘 오셨다고 일단 박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시냐면 잘 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사장님들한테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결단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오너 셰프로 약 한 5년, 7년 정도를 레스토랑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게 레스토랑 사업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지금 여기 오셨는데 신가 센터장님이신 박진호 본부장님으로부터 애토미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애토미 사업을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애토미가 엄청난 그런 그 비전을 갖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바로 애토미를 전업하지는 않고 그 레스토랑 하는 과정에 그 애토미를 겸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레스토랑 겸업으로 하다가 지금 애토미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애토미가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안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좋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레스토랑 하면서 그 겸업으로 했는데 제가 완벽한, 그러니까 그 제가 오토 판매사가 끝났을 때는 완벽한 200만 원이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소득을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그 오토 판매사의 길 그 관련된 건데요. 일단은 오토 판매사가 되면 애토미의 성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네,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강의를 할 때 우리 사장님들한테 좋은 팁을 하나를 드리고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제가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그 빨간색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지켰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사고가 뭐냐? 이거 쓰리고 아니에요. 예, 이거 포고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가, 여기서 사고는 네 가지의 사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보고, 듣고, 알고, 알려주고요. 자, 이거는 저희가 시스템에 참여했을 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해보고 그 경험을 해보면 대부분이 그냥 들어. 이런 강의를. 그리고 그냥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내 거가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저희가 보고 듣고 아는 것까지는 여기서 충분히 하시는데 내가 알려주려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 내 거가 되지, 맨 아래에 알려주고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절대 이 강의는 그냥 오늘 스쳐 지나가는 강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토 판매사 준비에서 첫 번째 1단계 직급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사장님들, 나 판매사 아직 안 했다라고 시작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판매사 안 하신 분들. 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판매사는 이미 달성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애토미 직급은 7개의 직급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오토 판매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오토 판매사가 뭘까?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알아봤어요. 애토미 오토 판매사가 뭐냐 그랬더니 1년에 12회를 그 판매사를 달성을 하면 오토 판매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토미에 이런 오토 판매사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오토 판매사에 대한 그런 그 목표 설정하셔야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오토 판매사가 무엇일까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 판매사와 오토 판매사를 비교를 했어요. 우리 사장님들 이 장표를 한번 잘 보세요. 이 판매사는 나로부터 좌우에 각각 사업자, 소비자 아니면 사업자가 한 명도 없어도 회원이 양쪽에 한 명씩만 있어도 판매사는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오토 판매사는 절대로 양쪽에 한 명씩 있어서는 절대로 가지 못하는 게 이 오토 판매사예요. 이 개념을 먼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지. 이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네트 짜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계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매사는 뭐냐? 첫 번째, 그냥 애터미 사업은 판매사는 도전이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들이 이 판매사를 도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애터미의 판매사는 그냥 내가 애터미 사업의 시작이에요. 우리 여기 지금 제 사장님들 파트너들 계시지만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이 판매사를 가시지 않은 분들은 제가 아직 애터미 사업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 창업을 하면 포장마차를 창업을 해도 다 구성 갖추고 하죠. 예. 그래서 이 판매사는 사업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판매사를 시작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소비자하고 사업자를 찾는 출발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판매사는 도전이 아니라 그냥 시작인 게 왜 그러냐면 애터미의 판매사는 그냥 내가 돈만 있어도 갈 수 있는 직급이 뭐예요? 첫 판매사예요. 이건 도전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이 판매사는 마트 체인지 및 제품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경쟁력이 있으셔야 돼요. 자, 제가 레스토랑을 운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제가 레스토랑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메뉴 개발을 해요. 메뉴 개발을 하려면 식자재, 그 이탈리아에서부터 식자재를 가져와서 요리를 연구를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먹어보고 다른 지나가는 분들 초대를 해서 시식하게 하고 그게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그때 메뉴판에 이렇게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애터미에서 그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터미 제품도 알아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죠?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에 판매사는 도전이 아니다. 자, 세 번째, 이 판매사를 가실 때는 내가 처음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폰서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스폰서들이 어떻게 내가 판매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력 제품을 한번 체크를 해줘요. 자, 이거는 PB가 낮은 상품이고 이거는 PB가 높은 상품이고 자, 이 제품은 많이 제품이 전달되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제품이 잘 전달되지 않는 제품이야.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많이 재고를 가져가게 되면 유통기간이 경과가 돼서 버릴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스폰서가 아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드시 애터미 수입 통장 구분하셔라. 어제도 제가 미팅을 갔다가 그 통장, 애터미 통장 만들었냐 그랬더니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팀장님이 잘 후속 관리를 하셔가지고 애터미 통장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수입 통장을 만들으셔야 되냐면 저희가 대부분이 처음에 직급을 가기 위해서는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카드 결제를 하고 중간중간에 내가 제품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기도 하죠. 근데 그 현금을 내가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럼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애터미 판매사 가고 뭐 됐다 그래? 빚만 졌다고요? 네, 이거로 가지고 빚만 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자,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첫 판매사를 갈 때 철두철미하게 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갔었기 때문에 이 판매사를 가서 제품을 전달한 거를 반드시 통장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제품 판매한 거 수당 받은 거를 반드시 거기다 놓아놨어요. 그래야지 제가 다음 판매사 갈 때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이 오토 판매사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오토 판매사를 스타트하는 시점이 어느 때였으면 좋겠냐라는 시점은 저는 기준이 좌측, 우측에 약간 3명의 사업자들이 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을 때 오토 판매사를 스타트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물론 좌우에 한 명씩 없어도 물론 해요. 사람마다 각자가 스타트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왜 좌우측에 3명씩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보통 사장님들의 사업자가 되시면 내가 제품을 쓰고 남들한테 전달하게 되죠. 그럼 보통 한 달에 아니면 보름에 60만 포인트는 거의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과하다 싶으면 어떻게 보면 60만이 될 수도 있고 적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60만 포인트가 양쪽에 3명씩 있으면 양쪽에 180만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파트너들이 180만씩 같이 내가 한 거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같이 보충을 해서 250만 포인트를 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조직을 스타트를 3명이서 아니면 2명이서 이렇게 스타트를 해가면서 반드시 이 좌우에 7명의 사업자 계보들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이거를 7명씩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30만씩만 내가 제품을 가볍게 쓰고 가볍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구조가 되면 완벽한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지 않고 이 오토 판매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경우들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오토 판매사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내가 사업 시스템을 갖추는데 첫 번째 관문인 거예요. 이게 내가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의 도전인 거예요. 자, 그러면 판매사는 아까 뭐라 했어요? 사업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 이 오토 판매사가 뭐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년에 판매사를 12번 유지하는 거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4번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12번을 유지하는 거야.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그 구조가 저쪽의 판매사 구조에서 내가 계속 판매 행위만 하게 되면 매달 250만 포인트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250만 포인트를 달성하는데 이 달성을 핀 획득,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위에 살펴보면 이 오토 판매사 핀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오토 그 판매사의 수입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략적으로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점이 뭐냐면 그 멤버들이 좌우에 7명씩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그 올바른 개념 정리 요소 과정에서 무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달성 후에도 조직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소비자 기반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좌우에 7명씩 그 판매사를, 그러니까 사업자를 만들려면 이 사업자들이 소비도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가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행동하게끔 하셔야 돼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절대 오토 판매사 유지는 달성의 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되지 않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이 밑에 파트너가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활동하게 하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파트너가 자발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답이 있는 거죠.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오토 판매사는 핀 획득의 목적이 아니라 시스템에 내 사업을 얹히는 거예요. 저희 여기 지금 노재영 부장님 와 계시는데 아니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매일 각자가 마이웨이 하면 무슨 그게 시스템에 갔느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정답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이 시스템에 저희 파트너들을 여기다가 앉혀놔야지 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오토 판매사는 절대 그냥 핀에 그냥 받은 거에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 자, 두 번째, 정립이 바로 되어야 오토 판매사 이후에도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자, 이해되셨죠? 네. 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오토 판매사를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제가 애터미에 처음에 딱 그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오토 판매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애터미 이야기했더니 오토 판매사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가 뭐냐고 얘기했더니 아까처럼 1년에 12번을 판매사를 유지하면 오토 판매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판매사 갈 때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그 어느 정도 걸리냐 그랬더니 평균 2년 8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느냐고 그 다른 분의 로얄 마스터 강의 분을 들었는데 지금 평균이 2년 5개월에 오토 판매사 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토 판매사 달성은 제가 마무리하는 단계지 첫 스타트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그 성공자들이 오토 판매사는 나 1년 안에 갔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에 1년 안에 오토 판매사를 스타트했다라는 개념들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가 2년 8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전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업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바로 저는 설정을 했어요. 이게 보통 평균값이 2년 8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는 1년 안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5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를 그럼 나는 겸업을 하지만 2년 8개월 안에 내가 오토 판매사를 달성을 하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한 달도 틀리지 않고 2년 8개월 만에 완벽한 오토 판매사를 만들어냈어요. 자, 감사합니다. 그 중에는 나는 1년도 안 돼가지고 2년도 안 돼서 했는데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씩 볼게요. 자, 처음에 제가 오토 판매사 기한 정하기를 2년 8개월이라고 마지막이지만 근데 지금은 전업하신 분들 아니면 부업하시는 분들 여기서 상황을 조금씩 조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토 판매사를 스타트하는 거를 1년 안에 내가 오토 판매사를 스타트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1년 안에. 지금은 제품 가질 수도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오토 판매사를 내가 도전을 하게 되려면 그 전에 저희들이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중간에 판매사 유지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저 역시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판매사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의 판매사 유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달 후에는 그때부터 완벽하게 그 오토 판매사 스타트하면서 사실은 제가 15번을 거의 연속으로 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오토 판매사를 가기 전까지 지금 아마 여기 보시니까 우리 백 기사님 처음 오셨잖아요. 그죠?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일단은 먼저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애토미 사업에 충분히 알아가셔야 돼요.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저 애토미 사업 알아보는데 완벽하게 분석하는데 6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1개월에서 3개월 차에는 알아보는데 어떤 거를 알아봐야 되냐? 회사, 마케팅, 제품, 비전, 성공 8단계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4개월 차에서부터 6개월 차에는 알아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내가 마스터를 해야 돼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회사, 제품, 마케팅 이런 것들을 내가 설명을 할 줄 알아야지 이거를 못하게 되면 계속 초대는 계속 늦어져요. 그러면 아까 오토 판매사의 좌우의 계보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7개월 차에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파트너 중에 지금 7개월 차 되신 분이 판매사 가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 막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토미 사업은 3개월 차에서 아니면 6개월 차가 지나면 넘어가면 너무 늦는 거다. 무조건 가셔야 된다. 그런데 같이 여기 스폰서님들하고 같이 재심 합력해서 이번에 판매사를 거의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아까 판매사 갔을 때 스폰서 상담하고 제품 리스트 만들고 소비자 찾기 이거는 아까 보셨죠. 자, 세 번째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이냐면 내가 오토 판매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과정 중에서 내 기간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결단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토미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전문가 되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박한길 회장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결단해요. 전문가 되죠. 자, 두 번째는 습관 바꾸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습관 바꾸기는 누가 얘기하셨냐면 이성현 박사님의 자본 생산성 소득 시리즈의 2편에 나와요. 이거가 나의 자본을 갖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되기 과정에는 첫 번째, 쇼더 플랜 전문가 되기, 회사, 마케팅 이런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자료를 하나도 보지도 않고 내 머릿속에서 다 풀어서 이 사업 설명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제품 전달. 애토미는 초대화 제품 전달이 그 주 핵심 키워드란 말이에요. 박한길 회장이 이 오토 판매사를 만드는 방법 강의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발췌했는데, 자, 오토 판매사를 만드는 방법. 처음에 제품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스스로 등록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고, 스스로 제품을 소개해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제품을 스스로 구매하는 사람. 자, 이때 당시에 50명의 소비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 우리 사장님들 이거 막상 해보니까 50명 소비자 필요한가요? 50명 소비자 필요하지 않아요. 애토미는 양쪽에 7명의 사업자가 있으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 인원으로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이 애토미 제품이 좋고 저렴하니까 소비자를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50명의 소비자까지 안 만들으셔도 충분하다. 자, 그래서 전문가는 내가 제품 지식이 없으면 소비자를 만들 수 없다. 특징과 효과를 알아라. 자, 이 습관 바꾸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 책 읽기,
동영상 보기, 제품이에요. 이게 자장격지 행동 5가지 행동 습관이죠. 자, 골셀즈만 슬라이드 나오죠. 근데 제가 이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를 철두철미하게 제가 지켰어요. 제가 이게 제 책장에 있는 서적인데 여기에는 거의 99%가 다 네트워크 마케팅, 그 다음에 자기개발 서적이에요. 하나도 거의 일반 책들은 제가 한 300권 정도 다른 사람들한테 다 기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있는 건 다 무슨 서적이냐면 전문 서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 보기, 이 이성현 박사님 제가 동영상을 들으려고 레스토랑을 하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제 잘난 척 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실질적으로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레스토랑을 영업이 끝나고 나면 10시가 넘어가는데 엄청 힘들어요. 레스토랑 주방에서는 진짜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듣는데 이성현 박사님 강의가 재밌어요? 재미없죠? 네. 정말로 재미없어요. 근데 제가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를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1시간짜리였어요. 그 강의를 2시간, 3시간 졸다가 다시 뒤돌려서 듣고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왜?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에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밴드에 이렇게 이런 5분 더 인문화, 박한글 회장님 싱크포인트 이런 강의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싱글센터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기 제가 자본 생산 소득 시리즈에 그 영상에 있는 내용을 거의 70%, 80%를 다 필사를 해서 그 밴드방에다 다 올려놨어요. 100편의 영상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했어요. 제가 이 자본 생산성 강의는 지금 벌써 한 바퀴 도는 거, 중간에 막 이거 봤다 저거 봤다가 아니라 한 바퀴 도는 걸 제가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웬만한 강의 내용 들으면 몇 편 정도 있다는 정도까지 제가 거의 다 할 정도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제품 애용 부분에서도 여기 보면 제품 비교표 애용이 있거든요. 저희 싱글탑에 보면 소소클이라는 제품 밴드방이 있어요. 거기에 밴드방에 보면 제품 비교표서부터 세미나에서 소소클에서 강의했던 내용들 거의 99% 여기 이 안에 다 내용이 저장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팅 참석, 그 당시에는 제가 경험으로 했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석세스 세미나보다 저는 원데이 세미나를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석세스 세미나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지만 원데이 세미나는 매 주마다 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 경험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석세스 참여하시는 분이 좋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하시는 분이 좋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업자세요. 그러면 저는 제가 부업으로 하지만 전업처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여기서 영상 강의를 가지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레스토랑 운영을 하면서 피자 피다가 신발도 바꿔 신지도 않고 그냥 겉가운 걸치고 여기 와서 참여하면서 목요일 날만큼은 웬만하면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싱글센터에서 하는 그런 강의, 거기서 꼭 참여하는 그 2가지 강의는 제가 거의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럴 때쯤은 잘했다고 하면 박수.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 전략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 했죠? 빨간 것이 제가 팁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은 애터미 사업이 소비자 마케팅이에요? 사업자 마케팅이에요? 자, 소비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소비자 막 하다가 왜 갑자기 안 하죠? 자, 소비자 마케팅. 자, 사업자 마케팅이라고 하시는 분도 손 들어보세요. 정답은요, 소비자를 찾는 사업자예요. 너무 허망한가요? 답이 있는데? 제가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소비자를 찾는 사업자를 찾아라는 거는 아까 제가 뽀고 했는데 이번에 진짜 쓰리고 나왔어요. 자, 애용하고, 참여, 왜 이렇게 같이 호응이 없죠? 자, 다시 애용하고, 참여하고, 전달하고요. 네, 하고요. 자, 여기서 애용하고 참여하고 전달하는 거가 애터미의 성공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저 소비자를 찾는 사업자를 찾아라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자, 내가 소비자를 찾으려면 내가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사업자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이 비즈니스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어디 가서 알아야 되죠? 여기서.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여하시면서 내가 듣고만 가시면 내 거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도 역시 똑같은 강의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전달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애용 참여 전달하는 이야기가 저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내가 제품을 쓰고 단순히 쓰는 거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애용은 우리 사람들이 오토 판매사나 어디 강의에서 보면 대부분이 제품을 100% 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제품을 분석하실 줄 아셔야 돼요. 커피 바리스타도 커피 분석하죠. 와인 전문가 분석하죠. 근데 우리가 애토미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품 분석 안 해요? 고추장 비교 분석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품을 쓰는데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 써라. 그래야지 내가 다른 소비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를 참여를 해서 들어야지 내가 남한테 알려주는데, 자, 저기 다시 문구를 보니까 소비자를 찾는 사업자를 찾아라 그러면 저 사업자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저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분도 다른 사람의 소비자를 찾고 또 다른 사람의 사업자를 찾으려면 제 파트너도 이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오셔서 이 배운 거를 바깥에 나가서 반드시 전달하셔야지, 이거를 전달하지 않고 여기서 참여만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 그래요? 과부수가 된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대가 빵만 커진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반드시 제품의 애용, 이게 뭐냐, 내가 비교 분석할 줄 알아.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하는 거를 내가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가서 내가 남한테 이야기해서 알려줄 수 있게끔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한 분도 조시는 분들 없죠? 네. 졸면 내려갈 거예요. 자, 두 번째. 처음에 내가 애토미 비즈니스를 스타트를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목표 설정에 처음에 3명의 사업자를 양쪽으로 찾는 거에다 목표를 두셔야 돼요. 지금 내가 소비자 50명 만들어낸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비자 동네 한 바퀴가 있어요. 제가 레스토랑 하면서 동네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매일. 어이구, 죄송합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같은 시간에 똑같이 브레이크 타임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 플래너 만들기. 자, 제가 제일 잘했던 게 애토미 사업을 하면서 이거예요. 자, 지금은 100만가 팬드북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제일 잘했던 게 어떤 건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레스토랑 하면서 겸업했었다 그랬죠. 자, 이게 처음에 제가 애토미 직급 목표 세우고, 그 다음에 나는 반드시 몇 년도에 임페리얼 된다라고 나만의 결단을 제가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주일 일과표를 제가 그 당시에 다 작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래너에 시스템 있는 날짜를 여기다 다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잘 한번 보시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씩 많아지는 거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제가 이 플래너를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뭐냐면, 이 플래너에 저희가 석세스에 초대를 하거나 소비자를 초대를 하거나 이러면, 지금 100만란 노트에 그 플래너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플래너에다가 이름을 명단을 적어놓고 그 다음 달 되면 그분을 내가 한 장을 앞에 것만 남기면 그 전달에 제가 초대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고객관리, 후속관리를 이 플래너에다가 매번 적으면서 다음 장에 그대로 다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석세스가 있는 날, 원데이가 있는 날 이렇게 전화하고 초대하고 안내해주고 제품 체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거기서 제가 관리 노트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3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133 법칙이 이제 나왔는데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13일 법칙을 했어요. 하루에 10명한테 전화하거나 카톡 보내기를 한다. 그리고 하루에 내가 3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한테는 내가 제품 설명이든 사업 설명이든 한다. 이게 제가 13일 법칙을 처음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비 사업자 명단 관리하기. 그래서 단톡 핸드폰에다가 애터미 소비자, 애터미 좌측 회원, 애터미 우측 회원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잘했던 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이거 있는데 제가 성공 다이어리라는 걸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성공 다이어리에 보면 지금도 저한테는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목표, 스폰서 계보도, 성공 공식, 긍정 학원, 나의 장점 100가지 적기, 신규 사업자 매뉴얼, 필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작성을 해서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계보도 있는 것들이 저의 계보도뿐만이 아니라 저희 스폰서님들 계보도, 형제라인 계보도까지 다 이거를 작성해서 저희 그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네트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레스토랑 운영 시간을 조정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출근 시간을 조정을 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레스토랑 하기 전에는 레스토랑 애터미 하기 전에는 보통 11시가 넘어서 출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레스토랑에서 같이 직원들이랑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세미나 다니고 이러니까 본인들이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출근 시간을 조정해서 9시를 출근 시간을 당겼어요. 그리고 9시에 출근을 해서 뭐를 했냐면 크림 소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 끓이고 면 삶고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가서 다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오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을 초창기 때는 없었는데 애터미를 하면서 브레이크 타임을 설정을 하고 그 시간에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라스트 주문을 9시 반에 라스트 오다 했던 거를 8시 반으로 라스트 오다를 변경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경제적으로 좋았냐?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제 인생의 최악이었을 때예요. 그런데도 제가 시간 조정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휴무일자까지 과감하게 일요일날 쉬고 석세스는 세미나 가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은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 후속 관리에 대한 거에 행동하기 부분입니다. 자, 일단 후속 관리 하실 때 일단 명단을 작성을 하시는데요. 이 명단 작성에서 처음서부터 내가 사업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일단 소통하기에다가 먼저 중점을 한번 둬보세요. 먼저. 제가 이거 저기 소통하기에 엄청난 팁이 하나 있는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진짜 알려드릴까요? 네. 요즘에 챗GPT 많이 쓰시죠? 네. 챗GPT에다가 지금 하시지 마세요. 챗GPT에다가 삼행시 이름을 저조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생일자가 있어요? 그럼 생일자한테 그 사람의 생일자 이름을 삼행시를 넣어줘. 그리고선 생일 축하의 멘트를 넣어줘. 기가 막히게 해줘요. 우리 신화센터 사장님들 다 활용하시고 계시죠? 네. 소통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이 후속 관리, 대상별 그 팔로워 가수를 이거 하셔라. 그 다음에 후속 관리, 자, 6스텝이라고 있는데, 자, 6스텝 처음 들어보시죠?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소통하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차 명단이 아니라 2차 명단 리스트를 뽑으셔야 돼요. 스폰서하고 명단 작성하셔가지고 2차 리스트를 뽑아서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리스트를 뽑으셔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빨간색 적혀 있죠. 전화하기, 카톡 보내기. 저게 무슨 팁이냐라고 하는데요.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팁이 전화하기예요. 근데 이 전화를 언제 하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근데 사장님들이 대부분 조직이 안 커지는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대부분 그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전화하기를 안 해요. 전화하기를 하면 사람하고 만나게 돼요, 안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거든. 그런데 이 전화하기를 처음부터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오죽 전화를 안 하면 100만 번 팔아 그래. 그죠? 자, 세 번째.
니즈 찾기 하셔야 돼요. 자, 니즈를 찾으시는데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아까 그 소통하기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럼 니즈를 파악해가면서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추가 소득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지,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뷰티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실 점검을 통해서 알아보신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같이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를 안 하시고 처음서부터 만나자마자 3년 만에 만나가지고 야, 내가 너를 만난 이유가 내 애터미 사업 전달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다 여기 사장님들이 다 한 번씩 겪어가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너무 멋진 분들을 만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처음에는 그냥 연습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관계 맺기에 중점을 두셔라.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회원이 만들어지면서 단순 소비자도 나오고 예비 사업자도 나오고 초기 사업자도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단순 소비자 예비 사업자들을 앞으로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대상별 후속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소비자한테는 제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일을 해주셔야 돼요. 신제품이 나왔어, 먹어봐. 그리고 또 가서 제품도, 지금 저희도 지금 신규 사장님들 후원 갈 때 어제 라면 한 박스 들고 갔거든요. 가서 체험시켜 봐야죠. 그래 이제 생라면을 또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전날 주문한 거니까 얼마나 바삭바삭하겠어요. 예, 제품 체험 시키고 알려주고 이런 소비자만 초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비 사업자들한테는 사업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저는 이 5회 미팅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박한길 회장님 얘기해요. 이 애터미 사업을 알아볼 때 반드시 5가지를 알려줘라. 회사, 이런 비전, 마케팅, 오너, 이런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성공 시스템, 이거를 반드시 알려줘라. 근데 이거 하루에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5회 미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세 번째. 초기 사업자한테는 초기 3개월 플랜의 1:1 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 처음에 그 계보도, 그 판매사 계보도하고 오토 판매사 계보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이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파트너가 차후에 이게 안 만들어져. 왜 안 만들어지냐면 심리적으로 보시면 이 사람들의 습관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 엔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엔그램이 형성되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네, 6개월 걸린대요. 습관이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뭘 하셔야 되냐면 스폰서가 후속 관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미팅장에서 성공 8단계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들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뭘 하셔야 되냐면 같이 우리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자. 그림을 그려보자. 참고로 제가 한 것만 오늘 제가 말씀드려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림 다 그려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각해보는 거예요. 저희 파트너들, 사장님들한테 버킷리스트 그 100가지 적게 하거든요. 자, 버킷리스트 100가지 적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챗 GPT에다가 내 나이 이야기하고 내 성격 해가지고 100가지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해줘요. 우리 알리 사장님 그때 한번 해봤죠? 인도에서 오셨거든요?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그 알리 사장님하고 저랑 인터뷰 형식으로 하면서 그 개인 스캔 한 다음에 버킷리스트 100가지 쫙 했더니 거기에 한국 문화 배우기, 한국말 배우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버킷리스트가 뭘 어려워요. 모르면 또 네이버에다가 버킷리스트 100가지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아, 맞아. 나 이거 했었지. 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이거 버킷리스트 작성하고 인생 시나리오 작성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지금 챗 GPT 나와가지고 너무 쉬워. 도움 되시고 계시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오늘 사장님들한테 후회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수가 없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초기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초기 사업자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 지금 신가센터장에 그 박진호 본부장님이 초기 사업자가 알아야 될 그 목록들 쫙 해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그 단톡방에다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초기 사업자들이 봐요, 그거? 그럼 누가 알려줘야 돼요? 중간에 브릿지 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안 알려주니까 결국은 그 7코어의 7그 개보드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강의 장면만 듣고 그냥 결단. 이렇게만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초기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특히 비즈니스 칼리지 이런 것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상황별 시스템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낮에 일하시는 분인지, 밤에 일하시는 분인지, 그분의 상황을 맞춰서 시스템에 애텀에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거는 동영상으로 대처를 하고, 이거는 이날만큼은 꼭 나와야 돼. 그런데 반드시 애텀이 비즈니스를 하면 겸업을 했을 경우는 일주일에 2번은 진짜 꼭 나와야 돼. 그거를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에게 약속하자라는 말을 확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스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6스텝입니다. 이 3개월 후속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벌써 이미 애톰의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스텝에서 뭘 하냐면 관계 맺기, 신뢰 쌓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관계 맺기에 맺기, 회복하기, 신뢰 쌓기. 자, 이런 것들을 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회복하기, 옛날에 안 좋았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애텀에 3개월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중간에 카톡 보내면서 인사하고 나랑 그 3개월 안에 공부하는 과정에 신뢰를 쌓아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다 쌓아놓으신 다음에 아까 3개월 차에서 6개월 차에 그때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런 제품 분석도 하고 이런 제품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체험도 하시고 지금은 소속콜 있지만 그 당시에는 소속콜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품 전달 요령들을 그 당시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다 알려드렸어요. 나에게 팔아라. 비교 분석하라.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하라. 3I의 전달법. 왜 이것인가, 왜 지금인가 이런 거 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그분이 다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토미 제품을 하나씩 전달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텝 3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 설명을 하는 것보다 누가 더 잘해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호일러의 법칙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SOC, Success One Day Center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사장님들이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Success One Day 소속금 센터, 그 다음에 카톡방 밴드, 그리고 동영상 프로모션. 여기 이 방에다가 반드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에서 애터미를 하나씩 알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사업을 해요? 안 하잖아요. 애터미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동기부여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동기부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동기부여가 돼. 그래서 이 동영상방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 오너에 대한 거, 그 이성 박사님의 인문학, 이런 것들을 전달해 가면서 이 방에 초대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1회부터 30회 프로그램, 동영상 프로그램이 다 정해져 있어요. 1회차에서는 무슨 영상을 보고 2회차에서는 무슨 영상을 보고 그거를 각자 중간에 있는 리더 사장님들이 다 전달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초대가 돼서 석세스 원데이까지 오시면 비전 대부분 거의 다 보세요.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성공 스쿨에 초대를 하셔야 돼요. 오토 판매사나 성공의 8단계나 소속클이나 어떤 이런 시스템적인 그냥 기초 사업 설명이 아니라 내가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갈급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장님들? 배우셔야죠. 그런데 강의 제목에서만 잘 들어. 근데 경험하시는 분들 언제 들으실 건데? 그래서 이 여기 성공 스쿨에 스폰서를 통하든 아니면 센터를 하든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듣든 이렇게 중간에 계신 분들이 역할들을 하고 나도 역할을 해줘야지만이 그 아까 7명의 좌우측의 멤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신 분들은요, 대부분 애터미 사업을 안 해도요, 소비자라도 남아요. 계속. 이거를 하시면 이 성공의 8단계라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뭘 하냐면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 너도 명단 작성하자.
그래서 명단 작성에서 1차 명단, 2차 명단 이렇게 6스텝을 다시 안내를 해주면서 우리 사장님 지금 여기까지 나랑 오면서 이 과정을 겪었어. 그러면 사장님도 앞으로 신규 사업자들이 나오면 어떻게? 먼저 전화해서 사업 설명하지 말고 먼저 신뢰 쌓기부터 해. 그리고 그분한테 제품 전달 한번 해봐. 그리고 제품 쓰거나 이러면 스폰서한테 연결 한번 시켜봐. 그리고 이런 석세스 세미나에 초대를 하면 대부분 엄청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번, 2번, 3번 스텝을 다 무시를 하고 이 석세스를 갖다가 갑자기 이러신 분들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 체험, 여기 사장님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지게차로 떠주는 거 봤더니 뭐라 그래? 쇼하는 거 아니냐. 뭐 하여튼 특이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할까. 그래서 지금 이 로드맵을 6스텝이라는 로드맵을 만들어냈어요. 이거 다 성공의 8단계, 그 다음에 A코어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가져온 거예요. 물론 이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오토 판매사 달성 방법이에요. 자, 내가 이제 오토 판매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개보조 분석, 초기 사업자 그 밀착 후속 관리, 그 다음에 맞춤 제품 체인지 권유, 오토 판매사 팀별 재심 합력하기.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개보조 분석을 하셔서 뭘 하냐면 소비자 회원 가입을 권유. 자, 저희가 회원을 가입을 하다 보면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해요. 그 다음에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동그라미 치라고 그러냐면 일단은 명단 리스트 쫙 나오면 지금 여기 다 대부분 다 명단은 다 대부분 다 적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회원 가입한 사람이 누군지 있는지 한번 봐봐. 그 사람 동그라미. 그 중에서 수당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 세모.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가깝거나 괜찮은 사람 동그라미 세모. 이런 걸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동그라미가 제일 많이 쳐져 있는 사람들 있죠. 별표, 동그라미, 세모.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후속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수당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오토 판매사를 가다 보면 좌우에 250만 포인트씩 발생을 하죠. 그러면 자, 한번 여기 볼까요? 자, 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250만 포인트 대 250만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이 누군가의 A라는 이 사람의 좌측하고 우측에 120만 포인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한테 애터미 사업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여기 한 명이라도 갈 때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사업자가 저 동그라미 친 것 중에서 별표 동그라미 세모가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마인드 괜찮은 사람한테 이거를 집중적으로 포인트 저는 다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분의 수당을 6만 원씩 하면 4, 6, 24, 24만 원 받아요. 이분한테 뭐 제품 사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24만 원 수당 받으면 이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양말 사오더라고. 수박 사오고. 예, 수당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박 사오지 말고 양말 사오지 말고 애터미 사업 설명 들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쪽에 120만, 60만씩 쪼개요. 60만씩 쪼개면 이분 수당 몇 번 받아요? 2번. 수당 얼마 받아요? 12만 원, 6만 원씩 한다면. 이렇게 해서 내가 오토 판매사를 12번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못 알아먹어. 4번이나 수당을 넣어줬는데도. 그럼 이 사람은 잡고 가야 돼, 안 잡고 가야 돼요? 우리도 면접 봐요. 그죠? 이 사람 삭제. 그냥 이 사람은 영원히 그냥 나한테 소비자. 지가 와서 나한테 애터미 사업하자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안 해. 왜? 내가 언제 이 사람 붙들고 계속 내가 수당을 4번이나 넣어줬는데도 계속 이 사람한테 또 넣어줘?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 애터미 오토 판매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그냥 아무데나 30만 채우고 그냥 수당 한 번 받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6만 원 한 번 들어온다 그래도 사장님들 수당 6만 원 들어오면 좋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나오면 스폰서 때 호일러 써라. 그 다음에 깔때기론 하는 거예요. 면접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비자를만 남길 건지 사업자만 남길 건지.
그 이성훈 박사님이 그런 강의를 하세요. 2구 17하고 2구 18 둘이 싸우는데 재판 이야기 들으셨죠? 누가 잘못했대요? 2구 18이 잘못했대요. 2구 17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가 우기는데 그거를 계속 같이 우기면 같이 2구 18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네가 병신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구 참.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구 17이라고 얘기하는 다단계, 나는 진짜 다단계 다짜도 싫어, 애터미 애짜도 싫어 그러면 그 사람 잡고 가야 돼요? 수당 4번이나 넣어줬는데? 안 돼요. 내려놔야지. 근데 계속 그 사람을 하는 거예요. 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 진짜 굉장히 여기 오셨지만 너무 잘 섬겨줘요. 그러니까 파트너 잘 섬겨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 앞으로 그렇게 섬기지 마라. 버릇돼. 그 사람은 거기까지야. 우리가 몇 번 경험해 보면 이분의 성향 분석에 다 나와요. 바로 포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도적이고 긍정적이고 주도적이고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에너지 좋은 사람, 이런 성공 목표에 대한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들을 이 계보도에서 별표, 동그라미, 세모를 치신 분들을 계속 후속 관리하고 포인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초기 사업자 밀착 후 후속 관리. 자, 제품 처음 적극적으로 하게. 시스템 안착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에 나오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전화도 안 받고 자꾸 나오라고 하면 그 불편한다 그래가지고 자꾸 초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꽃 사러 가가지고 이쁜 꽃이 있어요. 그러면 꽃 사가지고 아무 데나 방치해야 돼요. 햇빛 잘 되는데 옮겨야 돼요. 그럼 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래요. 사장님, 제가 이번에 리크루팅 했을 때 사장님 꽃이야. 앞으로 제가 물 잘 주기를 바래. 안 잘 주기를 바래? 잘 주기를 바라는데 대답 너무 잘해. 그러면 제가 애터미 사업 비전 알려줬으면 제가 시스템에 안내해 주는 게 좋아요? 안 안내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안내해 주는 게 좋대. 그래서 또 다음에 또 깜빡해. 어쨌든 저는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에 실무 전달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계보도 이동하는 방법, 잘못 따랐을 경우, 그 다음에 제품 주문했을 때, 카드 결제했을 때,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만나가지고 3개월 동안 완전히 마스터 다 끝내셔야 돼요. 3개월 안에. 초기 사업자가 알아야 될 내용을 반드시 이 기간에 실무적인 거를 다 끝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파트너를 안 해. 그러니까 이 계보도가 7명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소개를 반드시 받으셔라. 자, 맞춤 제품 체인지 권유. 자, 제가 또 하는 방법 중에 어제도 제가 카탈로그 가지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저랑 미팅을 몇 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품 카탈로그를 다 핀 다음에 사장님 지금 몇 가지 썼는지 체크하시죠. 우리 알리 사장님 저번 주에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추가 동그라미 엄청 많이 했죠? 혹시 제품 구매하셨어요? 하셨어요? 박수 좀 한번 해주시고. 네. 그래서 신규 사장님들이 나오면 애터미 시스템에 안착을 하면 제품이 뭐를 쓰는지 물어봐야지. 그리고 써봤는데 이 제품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알아보셔야지. 그래서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제품 이렇게 해서 안 좋으셨구나. 네, 맞아요. 그런데요, 이 방법을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요럴 때 쓰시면 참 좋은데 저기 필링제 이거를 화장실에서 써야 되는지 이거 바깥에서 완전히 이걸 안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필링제를 줬냐고. 누가 잘못이에요? 전달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비 제품 알아보고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품 보충 설명해줘라. 그 다음에 제품 권유 및 마트 체인지의 필요성 전달하기. 자, 그래서 이 제품을 다 바꿔 쓰게 되면 제품도 좋은 제품을 쓰면서 할인받는데 이것이 바로 수당으로 연결이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오토 판매사 팀별 재심 합령. 일단 세일즈 마스터는 내가 이렇게 양쪽에 한 명씩만 있어도 세일즈 마스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할 때쯤 되시면요, 최소한 이렇게 3명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양쪽에 3명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과감하게 오토 판매사 스타트 하세요. 왜 스타트 해도 되냐면 여기서 30만에서 60만씩 이렇게 하면 180만 포인트잖아. 그 250만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 파트너 중에
이렇게 도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되면 오토 판매사 그림이 완벽하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애터미가 성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단계가 그냥 이렇게 바로 내려가면 하자마자 거의 2단계가 되더라도 팀장 그림이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팀장을 가도 거의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팀장이 이런 구조에서 팀장을 가시게 되잖아요. 그럼 힘드실 수 있어요. 특히 여기에 사람도 없는데 팀장을 가잖아요. 특히 더 그래요. 물론 내가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런 구조를 이론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전하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으시게 되면 다이아몬드까지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진다.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2년 8개월 목표 설정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1년 안에 양쪽에 한 명 사업자, 2년 안에 파트너로 양쪽에 사업자 한 명씩, 3년에 양쪽으로 한 명씩 찾는 거가 애터미 사업이 어려운가요?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신규 사장님들이 습관이나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중간에 알아보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성공하고 싶었어요. 제가 레스토랑을 운영을 할 때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국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직강을 들으려고 가게 레스토랑을 하루 문을 닫았어요. 이분의 강의를 하루 듣기 위해서 제가 가게 문을 닫으면 하루에 8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요. 레스토랑을 운영했으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가서 봤더니 목표 이행 관리, 박한길 회장님이 강의 많이 하시지만 이분이 뭐라냐면 목표를 설정하는 7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라. 그래서 내가 애터미 오토 판매사에 대한 거를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했어라. 나 여기 언제까지나 하겠다. 세 번째, 기한을 정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애터미에서 오토 판매사를 내가 달성하겠다. 목록을 만들어라. 명단 작성해라. 너무 이분이 애터미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아요. 네, 목록을 만들어. 그래서 소비자 관리 노트, 계보도, 그 예비 사업자 이런 것들을 즐겨찾기 기능 이런 것들을 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행동하래. 무엇을 해? 133, 13일. 여기서 제일 큰 거가 행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하나만 딱 정해라. 얘기하면 혹시 우리 사장님들, 제가 아까 정답 얘기했는데,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전화하게. 이 전화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하려면 명단이 필요하고요. 내가 전화를 하면 만나게 되고요. 이 전화를 하면서 만나다 보면 조직이 커지고 네트워크 사이즈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전화하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사장님들의 멤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야? 당장 하래요. 당장 하래요. 네. 하루에 10명 전화하기, 지금 100만가? 100만가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 매일 하래. 뭐를? 이상현 박사님의 내가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뭐야? 자기 관리를 해라. 그러면 그게 자본이 축적이 되다 보면 나중에 전문가가 되면 내가 파트너들을 리크루팅 하는데 아니면 트레이닝을 시키거나 아니면 후속 관리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